지금 전략서 부분을 같이 펴놓고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레터. 자, 한번 시작을 해보죠.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내에 문제를 푼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려면 자주 나오는 문서의 양식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익숙한 사람이 아무래도 빨리 풉니다, 문제를. 자, 그랬을 때 비즈니스 문서는 여러분들이 개인 편지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막 이렇게 남발을 하고 순서 없이 막 횡설수설을 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레터를 쓰실 때는요, 맨 처음에 물론 dear 하고 들어오겠죠. 그래서요, 일단 이 편지를 쓰게 되는 목적과 그 다음에 이 편지를 왜 쓰게 됐다라는 이제 배경 정보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레터를 쓰게 됐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면요, 어떤 세부적인 정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세부사항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되겠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편지를 쓸 때 요구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구사항이 나오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게 돼 있냐면, 연락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게 크게, 뼈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What is the purpose of the letter? 라고 얘기하면요. 이 편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처음 두 줄에 답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처음 두 줄에 답이 있을 확률이 거의 80~90%에 달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예의를 많이 갖춘 표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목적이 앞쪽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예외적으로 비록 뭐 몇 퍼센트 안 되지만 한 20% 안팎으로는 이 편지의 목적이 요구사항 쪽에 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What is the purpose of the letter? 라고 얘기하게 되면요. 처음 두 줄을 집중적으로 읽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끝부분을 또 집중적으로 읽어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what happened 이런 표현, what did 과거형으로 묻는 문제들 있죠. 이렇게 과거형으로 물어보는 문제들은 요 다음 줄, 한 세 번째, 네 번째 줄쯤 주로 이렇게 사항들이 나오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what is true, what is not true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있죠. 그리고 what is mentioned 언급된 것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이요. 이렇게 구체적인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One of the features 이 제품의 특징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물어보면 답이 중반부에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체를 또 요구하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요구사항, 상주와 하에 위치하게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언제, 어디로 연락해주세요. 뭐 이런 식의 이제 연락처가 나오는 겁니다. 사인을 하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걸 기본 포맷으로 합니다. 지금부터 저랑 문제를 하나 풀어보실 거예요. 근데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자, 그럼 이건 기본 틀로 하고요. 자, 문제를 풀 때 저랑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그 시험 보고 나면 저희 조교들이 다 모여요. 그래서 문제도 복원해보고 같이 이렇게 고민도 해보고 그러는데, 제가 가끔 이렇게 놀리는 게 뭐냐면, 저 600점대 조교분들은 이제 처음 조교를 시작하신 분들, 제가 조교가 한 15명 정도 되는데요. 처음 조교를 시작하신 600점, 700점대 분들 같은 경우는요. 제가 153번 문제가 뭐였지? 그러면요. 문제를 다 기억해요. 아, 거기에요. 무슨 호텔이 나와서요. 무슨 광고였는데요. 그 호텔이 캘리포니아에 있었고요. 막 기억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복원하거나, 혹은 문제를 복원하거나 아니면은 제가 후기 강의를 하기엔 참 도움이 많이 되는데 참 안타깝죠? 이번에도 점수가 안 나오겠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그렇게 기억하고 계신다는 게 뭘 의미하죠? 여러분들 아주 안 좋은 습관이 있으세요. 아주 안 좋은 습관이 있는 게 뭐냐면, 일단, 이 독해 시간에 딱 되면 시험을 들어가시면, 이 거의 무의식 중에 처음부터까지 한번 쫙 읽으세요. 쫙 읽고 나서, 이제 심리적 안정감을 찾죠. 아, 무슨 내용이었어. 근데 이게 시간이 쫙 가는 건, 의식을 하셔야 되는데, 시간이 가는 걸 의식을 못 하세요. 그리고 나서 처음부터까지 한번 쫙 맘 놓고 읽으세요. 시간이 찰칵찰칵 가죠. 자, 그 다음에 153번 문제가 딱 나와요. 근데 생각보다 문제가 우리 토익 문제가 길죠. ABCD가 또 길어요. 다 읽고 나면 어떻게 되죠?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모든 것이 이제 다 새롭죠. 그럼 처음부터 또 읽으세요. 또 읽고 나서 153번 문제를 하나를 풀어요. 그리고 나서 154번 문제를 보고, 그리고 나서 ABCD를 보면 어떻게 되죠? 또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그럼 또 한 번 읽어요. 도대체 몇 번을 읽으실 거예요? 그러다 외우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읽으시면서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읽으시면 당연히 시간이 없어요. 도대체 몇 번을 읽으시는 거예요? 이런 형의 이제 중급자분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실수예요. 그러니까 같은 지문을 두세 번씩 읽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면, 예, 이제 제자리를 맴맴 도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를 읽다 보면 여기를 까먹고, 그쵸? 여기를 읽다 보면 또 여기를 까먹은 것 같고, 여기를 읽다 보면 또 문제를 까먹은 것 같고, 하염없이 읽기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이 어떤 유형에 속해서 점수가 안 나오고 있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런 유형들은 대부분 이제 고득점이 나오기 좀 힘들고요. 실력과 상관없이. 고득점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 자, 사례를 통해서 볼까요? 우리 만점 조교자들 보통 보시면요.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153번 문제가 뭐였죠? 라고 물어보면 목적을 물어봤는데요. 처음 두 줄에 답이 있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154번 문제가 뭐였죠? 요구사항을 물어봤는데요. 끝에 두 번째 줄에 please가 나오면서 답이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한 명은 내용에 많이 집착을 한다는 것이고, 한 명은 위치나 양식, 정보 검색 능력에 집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한 가지 마인드만 잡아볼까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 내용, 아카데믹한 학문적인 내용에 집중을 하시는 게 아니라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토익시험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건 그 5가지 문서, 업무에서 많이 다루게 되는 5가지 문서의 정보 검색 능력, 정보 습득 능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정보 검색 능력을 물어보는 시험이지 내용이나 번역 시험이 아니라는 걸 절대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용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이거 번역사 시험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 내용을 완전히 번역하고 이해하는 데 집중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테스트의 내용은 정보 검색 능력을 시험 보는 것이다. 이것도 잊지 마시고요. 자, 이 정도면 이제 기본적인 마인드를 좀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럼 문제를 풀 때 요령하고 그리고 나서 예제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문제를 풀 때 요령은요. 일단 첫 번째, 자, 박스가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는 게 처음 두 줄을 꼭 읽어주세요. 처음 두 줄을 읽으시고, 근데요, 그 두 줄을 읽고 나면 무슨 늪 같아요. 늪 같아서 계속 막 읽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과감하게 끊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두 줄을 읽어주시고 문서의 종류만 확보를 하세요. 아, 이게 무슨 종류의 문서구나. 무슨 내용을 얘기를 하고자 하는구나. 광고구나. 구인 광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문서의 종류를 먼저 확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그러면 바로 문제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문제로 내려가시게 되면요. 153번 문제로 내려갔어요. 두 가지를 잡아주세요. 두 가지란 키워드와 그리고 위치를 얘기해요. 위치는 어떻게 알아요? 위치는요, 여러분들 전략서를 보시면요, 제가 5가지 문서를 다 이렇게 위치를 잡아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위치를 참조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 먼저 확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문제마다. 그 다음, 문제마다 다 확보하셨으면 올라가서 처음부터까지 읽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읽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전체를 읽을 건데요. 자, 문단 나누기를 하면서 읽는 걸 잊지 마세요. 문단 나누기를 하면서 읽는다는 건 한 3줄에서 4줄마다 한 번씩 끊어주면서 퀘스천에 가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3, 4줄을 읽고 나면요. 153번 문제에 키워드가 여기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3, 4줄을 또 읽으시고 154번에 키워드가 여기 있었는지 이렇게요. 한 번에 쫙 내려오지 마세요. 제가 굉장히 강조해드리는 부분이에요. 처음부터까지 한 번에 쫙 내려오지 마세요. 그러면요, 앞에서 읽은 것부터 순서대로 까먹으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한 3줄이나 4줄마다 끊어주시면서 여러분들 문제를 읽을 때는 문제만 읽으시고 지문을 읽을 땐 지문만 읽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지문 따로 문제 따로 계속 정신없어요. 그러니까 지문을 한 3줄, 4줄마다 한 번씩 끊어주시면서 문제하고 왔다 갔다 문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 눈치를 계속 보시면서 진행을 해주셔야 해요. 자, 그럼 이 정도까지가 기본 마인드가 되겠는데요. 우리 예제 문제를 한번 풀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예제의 첫 번째 문제, 레터류가 들어와 있어요. 이메일이 보이네요. 이메일 한번 볼까요? 자, 맨 처음에 이메일 보시면요. We have received your 이메일을 받아보았습니다. 답장이란 얘기네요. 그래서 우리가 답장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예, 문제를 들어가시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요. When did customer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상중하, 상. 왜 상이죠? 과거에 대한 정보는 제가 아까 과거형으로 묻는 질문은 답이 앞쪽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상중하 상이 되겠고요. 언제 initially order 했습니까? 언제 최초로 주문을 했습니까? 이런 거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요. 주문 내용이 바뀌었나 보다 뒤에 가서 이런 생각도 하시면서요. 자, 일단 먼저 주문한 내용이니까 앞쪽에서 이제 찾아주시고요. 158번이요. compensation for the delay. 키워드네요. 밑줄 쫙 쳐주시고요. compensation이란 건 보상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각종 돈에 대한 얘기 있죠? 돈, 금전적인 얘기, 즉 각종 benefit이라든지 아니면은 benefit, offer, 혜택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요. 위치는 기본적으로 중에서 하 사이로 빠지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중에서 하로 빠지는 위치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50, 세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사람 이름 나왔다. 브래디. 사람 이름이 나왔죠? 자, 그러면 이 사람 이름은 절대적으로 키워드예요. 사람 이름만한 키워드는 없어요. 사람 이름을 먼저 찾아오시는 게 가장 관건이에요. 자, 중요한 거 사람 이름보다 키워드다. 그래서 문제가 사람 이름을 제시하게 되면 사람 이름을 먼저 찾고 나서 얘기를 한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우리 마지막 문제 먼저 풀어볼까요? 사람 이름부터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 이 사람의 employer, 고용주는 그랬습니다. 이 사람 이름 어디 있는지 빨리 검색해 오시기 바랍니다. 내용 읽지 마시고요. 검색이요.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 많이 해보셨죠? 자, 검색을 해보면 그쪽에서 사람 이름이 나오네요. 그러면서 sales representative, electronics, etc. 해서 회사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럼 그 회사가 이 사람의 고용주가 되겠네요. 따라서 답이 B가 되겠죠?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독해에도 5초짜리 문제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어느 정도 틀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48문제를 모두 다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문제를 풀지 아니하시고요. 어느 정도 틀을 이용하시면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남들보다 시간이 좀 적게 걸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두 문제만 푸시면 되는데요. 이제 올라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읽긴 다 읽는다고요. 자, 읽어보도록 하죠. We have received. 현재 완료네요. 즉 여기가 과거에 대한 정보가 되겠고요. 왜? 과거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는 것이니까 그렇죠? 자, 이메일을 받아보았는데요. Your order made on February 25th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오더를 made 한 날짜가 제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의 답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요. 중에서 하 쪽으로 빠지면서 돈 얘기 찾아와야 돼요. 자, 그러면 읽어보도록 하죠. 제가 읽는 거 좀 잘 보세요. 자, 어떻게 읽는지 한번 볼까요? We would like to express regret. 후회군요. 유감이네요. 다 딜레이 나왔습니다. 밑줄 좀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회사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회사 이름이나 이런 고유명사는 묻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We plan to ship your order를 언제 보내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날짜는 저한테 필요가 없으니까 내려가시고요. Our usual shipping date. 날짜는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내려오셔서요. Because this delay가요. 우리의 전적인 잘못이기 때문에요. We will waive. 철회하겠다. 없던 걸로 하겠다. 이런 뜻이네요. Shipping and handling fee를 공짜로 해주겠다. 자, 그러면 이 공짜로 이제 보내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A, B, C, D 중에 비용을 처리하지 아니하고 비용을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소비자한테 물리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돈 얘기하고 있는 게 A, B, C, D 중에 뭐죠? C가 되는 것이죠. 자, 정리 다 되셨습니까? 자, 지금 문제를 한번 풀어보셨는데요. 지금 이 정도로 문제를 푸시기 위해서는 제가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장에 들어가셔서 문제를 푸시게 되면요. 요 세 문제에 한 2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면서 문제가 풀리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련되게 문제를 푸시려면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자꾸 문제만 푸지 마시고요. 제가 너무 답답한 게 여러분들 무슨 공부만 한다고 그러면 문제만 갖다 놓고 쌓아놓고 문제만 풀어요. 자, 준비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도록 하세요. 그 준비란 일단 이 5가지의 양식에 대해서 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마인드 잡기로 잡아드렸던 부분들 있죠? 예, 이런 것들을 또 중점적으로 먼저 다 익혀놓으신 후에 키워드는 어떻게 잡는다? 위치는 어떻게 잡는다? 읽을 때 끊어읽기를 한다. 즉 문단 나누기를 한다. 한 번에 우리는 읽고 내려오지 않고 중간에 끊어가면서 퀘스천과 대조, 비교하면서 읽는다. 자, 이런 포인트들을 잘 정리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비즈니스 레터입니다. 레터 쪽에서 문제를 하나만 더 풀어보시면요. 자, what will happen? 그 다음에요, November 25th. 키워드는요? 예, 특정 날짜는 항상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November 25th 키워드가 되겠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not question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제일 실수 많이 하시죠? not question. not question은 영어를 못해서 실수를 하시는 게 아니라 덜렁거리셔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를 천천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키워드 잡는 것과 not offer 였습니다. 시작합니다. We are having a party를 합니다. 그래서요, attend 하겠습니다. 날짜, 나왔다. November 10th. 이건 아니네요. 그죠? 그럼 내려오셔서요. Beautiful and unique jewelry가 나오고요. 내려오세요. 자, we will open our store. 밑줄 쳐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토어를 문을 여는 시간이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요. This is once in a life opportunity.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랍니다. 스페셜 아이템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날짜 어디 나와요? 날짜 도대체. 자, our jewelry가요. becomes available. 일반 대중들에게도 제공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일반 대중들에게도 언제요? November 25th.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런칭 행사 말고 실질적으로 이 주얼리 스토어가 오픈을 해서 일반인들이 물건을 사러 올 수 있는 날짜가 언제란 얘기입니까? 11월 25일이란 얘기입니다. ABCD 중에 그 의미는 가장 가까운 의미를 찾으시면 돼요. 따라서 답이 D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중간에 읽다가 끊고 뭐가 나오니까 November 25th가 나오니까 그 라인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읽는다기보다는 키워드가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그런 스타일을 익히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not question. 자, 여기 보세요. not question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반부에 위치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not question은 더 중요한 게 속어법을 쓴다. 속어법을 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 ABCD를 먼저 읽어 놓으시고요. 올라가셔서 하나씩 꼼꼼히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ABCD 다 보셨으니까 올라가 볼까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부터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중반부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from 5시부터 9시 나오고요. 한 줄 내려오시니까요. Special item 10 to 20% discount라고 되어 있습니다. A라고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줄 내려오셔서 hot coffee and tea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다과죠. 여러분들 refreshment. 자, refresh라는 건요. fresh, 개운한, 신선한 이런 뜻이에요. 내가 몸이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refresh 시켜요. 그러면 내가 몸을 다시 활기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거기에 ment라고 해서 명사가 붙었네요. 그럼 refreshment라는 건 몸을 다시 활기를 주는 것들이에요. 얘 대표적인 게 코카콜라 같은 거 톡톡 쏘죠. 마시고 나면 어때요? 몸이 개운해지죠. 스파클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초콜릿 같은 거 먹고 나면 왜 기운이 좀 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단 거라든지 툭툭 쏘는 거, 케이크 이렇게 해서 이러다 보니까 다과라는 뜻이 나오죠. 우리나라 말로는 다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마실 것, 먹을 것 이런 것들이란 얘기죠. 따라서 coffee and tea에다가 C라고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also we will hold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그 경품 얘기가 밑으로 나오네요. 그러면 이제 뭐는 공짜로 준다?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그렇죠? 그 답이 B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 편지 형태를 좀 보셨습니다. 5가지 형태의 이제 문제가 나온다고 그랬고, 레터는 보통 3개에서 4개 정도가 매달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는 3개에서 4개, 대략 한 10문제 정도의 문제를 벌써 끝내신 거예요. 근데, 느낌을 좀 살려볼까요? 여러분은 낚시를 하는 느낌으로 독해를 풀어주셔야지 번역을 하는 느낌으로 보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4개 박스도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